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든 유독 뒷담화와 이간질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죠.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 한 동기에게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싫어하나 싶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은 그 친구가 유독 저를 싫어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리 내의 화합을 해치우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전하며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주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대놓고 적대적이 되지 않는 이상 무반응으로만 일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뒷담화와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괴로움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타인과 그룹 내의 갈등을 조장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얻는 거죠. 이런 행동을 보면 마치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내면의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또 이들은 갈등과 대립을 통해 타인의 지지를 받는 느낌을 원하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뒷담화를 전한 뒤 막상 문제를 직면하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처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서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본인 스스로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대처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뒷담화나 이간질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단순히 무반응으로 일관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해보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을 칭찬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의외로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절을 베풀고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더 관대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은 상대방에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뒷담화나 이간질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강약 약강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쉽게 귀를 펴지 못하죠. 하지만 아무 칭찬이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불행한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항상 부정적인 이유가 알고 보니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반복적으로 힌트를 흘리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잘 캐치했다면 이런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뛰어난 판단을 내리거나 일을 잘했을 때 그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해보세요. 이처럼 상대의 내면 깊은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소해주는 방식은 그들의 행동의 근본 원인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당근만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죠. 특히
특히 상대방이 선을 넘거나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면하기입니다. 평소에 친절과 칭찬을 베풀어 왔다면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직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언행에 대해서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화풀이하듯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지적이 일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보인다면 상대방은 남 탓으로 상황만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진심으로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싶으면 구체적인 언행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앞서 제시한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반응하기. 뒷담화와 일간질의 이유가 상대방 개인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둘째, 칭찬하기. 평상시에 친절과 적절한 칭찬을 건네며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되 무의식 속에서 나의 위치를 높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셋째, 직면하기. 충분히 당근을 줬다면 선을 넘을 때 정면으로 진지하게 직면해 상대방의 행동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정말 간단한 단 하나의 방법만 사용해보세요. 상대방이 뒷담화를 하거나 본인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3초에서 5초 동안 지그시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다면 상대방의 눈동자를 본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면 저런 행동을 할까?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높은 확률로 창피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 앞에서는 언행에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상황, 이 간단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볼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